토트넘 이기면 50만원 쏩니다. 김승수님 이름 기억하고 있겠어요? 토트넘 이기면 50만원 쏜다고. 김승수. 역대급 꿀잼 경기였습니다. 와, 진짜 이런 경기가 다 있네요. 추가 시간에만 동점골에 또 이걸 뒤집는 결승골이 나오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 손흥민 선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체가 된 뒤에 쏜나골이 또 시전이 됐다는 점에서 참 재미졌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밤샌 보람이 있는, 정말 모처럼 만에 아주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 역사에 의미 있는 그런 맞대결의 순간들이 많은데, 이번 시합도 그 중에 꽤 윗단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승수님 어디 가셨어요? 토트넘이 리드하면서 사라지시더니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던데, 다른 입중계방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고, 약속한 거 안 지키셔도 되니까 구독 해지하지 마시고 댓글로 꼭 인사 남겨주십시오. 덕분에 저희 아주 입중계 재밌게 봤습니다. 승수님이 토트넘 이기면 크게 쏘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저희 같이 보신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예측이긴 했어요. 토트넘이 홈 2연패를 포함해서 리그 3연패에 빠진 상태였고, 반면에 맨시티는 최근 15경기 연속 무패인데 그것도 14승 1무입니다. 무슨 뭐 5승 10무 이런 게 아니고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프리미어리그 단독 선두를 질주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봐도, 심지어 맨시티 홈이었으니까 맨시티가 이긴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었죠. 심지어 토트넘은 2016년 발렌타인데이 이후에 무려 6년 동안이나 맨시티 원정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맨시티 원정 가면 거의 뭐 지거나 비기는. 그러니까 이번 시합 예측할 때 토트넘이 못 이긴다고 하는 거는 정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선택이었죠. 하지만 토트넘은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여기던 일을 해내는 팀입니다. 모두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홈 2경기 2연패. 그리고 맨시티 원정 승리. 자, 6년 만에 맨시티 원정 승리를 했고, 개막전 홈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맨시티를 잡으면서 올 시즌에 맨시티, 리그 선두 맨시티를 상대로 역사적으로 처음 더블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 맨시티를 상대로 홈어웨이를 다 이기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토트넘 역사상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주 멋진 방식으로 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를 썼던 이런 시합에서. 자, 변화의 시작은 콘테 감독이었습니다. 울버햄튼전에서 엉성한 선발 라인업으로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썼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인터뷰 건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인터뷰 해석 영상 보여드렸죠. 어제 콘테 감독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간질하지 마라. 그런 당신들이 이상하게 해석할 정도로 이상한 얘기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바로 잡고 화도 냈는데, 아무튼 이번 경기에서는 로얄하고 호이비에르를 선발에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주전으로 나오던 모우라를 빼고 과감하게 이번 겨울에 들이거든 쿨섭스키 선수를 내세우는데, 이 모든 카드가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전반전에 로얄이 좀 불안했죠. 상대도 그쪽으로만 파고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후반전에 수비만 하면서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했고, 또 레길론이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명단 제외가 되면서 세센용이 또 선발로 나왔는데, 이거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왜 이 친구가 그래서 손흥민 뒷자리니까 참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보시다시피 사실상 이제 5-4-1 형태로 이제 운용을 하면서 굉장히 수비를 중시하는 축구를 했고요. 당연히 맨시티가 주도권을 내내 잡았는데 잘 버텨내고, 또 손흥민 케인을 중심으로 역습 속공을 주요 공격 루트로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축구를 했습니다. 물론 계속 좀 그러니까 좀 내려앉아가지고 수비만 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었고요. 일단 맨시티가 볼 소유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그렇게 너네 볼 니네 가지고 있어. 우리 뭐 골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중원에서 볼을 자유롭게 운반하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뭐 내버려 두면서 박스 안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서 유효 슈팅을 최소화했고요. 허용을. 그리고 상대가 운전해서 경합을 할 때 수적으로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결정적인 상황들을 헌납을 하질 않았습니다. 첫 골 실점 같은 경우에는 뭐 요리스 골키퍼 결정적인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 두 번째 실점도 PK 로메로 핸드볼 때문에 또 어쩔 수 없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그 콘테 감독의 전략, 어떻게 보면 무리뉴 감독이 했던 거랑 좀 굉장히 비슷한 이런 전략 속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거, 이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선봉에 나선 거는 당연히 손흥민이었습니다. 맨시티 상대로 경기 시작 4분 만에 모두를 놀래킨 골이 나왔는데, 데이비스가 걷어내고 케인이 이걸
지체하지 않고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줬고요. 손흥민 선수가 먼 거리를 치고 달려서 수비수를 다 달고 들어가면서 슛할 것처럼 움직이다가 맞은편에 들어오던 쿨루셉스키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쿨루셉스키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리스 골키퍼 실체가 지난 경기 이어서 두 번째 연속 지금 두 경기 연속 실책인데 물론 그 뒤로 슈퍼 세이브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 실점은 좀 너무 아쉬웠고요. 아무튼 동점골 내주긴 했습니다만 후반전에 들어가서도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중앙에 이제 케인 보고 아주 멋진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이걸 케인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을 시키면서 또 2대1로 앞서 나가는 장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80분 뛰고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에 로메로 핸드볼로 PK를 내주면서 와 진짜 쏜나골. 손흥민 나가면 골 먹는다 이게 다시 시선이 됐는데 다행히 이대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날 오른쪽 윙어로 좋은 움직임 보여줬던 쿨루셉스키 잘 사왔어요. 사실 모우라 빼면서 이래 되나 싶었는데 모우라 대신 선발로 나와서 이날 굉장히 수비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했고 후반 추가 시간 5분께에 사이드에서 접고 들어오면서 수비 제끼고 이제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줬습니다. 이걸 해리 케인이 시원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3대2로 극장골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진짜 이 골 터진 시간이 95분이었거든요. 주심이 그 뒤로 거의 4분 넘게 추가 시간을 더 줘가지고 원래는 97분 끝내야 되는데 조마조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른바 펠레스코 토트넘이 단독 선두 맨시티의 16연승 도전을 끊고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끊고 올 시즌 더블을 기록한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4명을 내보내고 2명밖에 못 들여서 팬들의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 2명이 굉장히 빠르게 확률 높게 팀에 적응을 하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의 벤탄쿠르, 오른쪽 윙자리의 쿨루세스키 리그 최상위권 선수들이라고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토트넘에서는 주전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 벤탄쿠르가 미드필드에서 패스 역할도 패스 역할입니다만 지금 토트넘이 없던 스타일 굉장히 막 부수고 들어오면서 수비하는 역할, 몸 막 던지고 태클하고 굉장히 이 팀에 굉장히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손흥민 케인 사이에 실종됐었던 파이프 라인이 다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모처럼 손흥민 케인 합작골이 나왔죠. 그 외에도 계속 두 선수가 공을 주고받으면서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날 2대1 골, 두 선수가 골과 도움을 주고받은 이 장면이 역대 36번째 케인 쏜 합작골이었습니다. 이로써 두 선수는 드록바와 램파드가 합작한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골 기록하고 동률 이루게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You know, actually, Sonny, but now after today, your assist for Harry's first goal, no two Premier League players have combined for more goals ever. This took you level with Drogba and Lampard. So we're waiting for long, isn't it? It feels like you've been nearly there for a while, doesn't it? True. But I mean, this is a great record. This is, historical. So I didn't do many things. This guy is just sometimes I cross the ball and he's inside box and finishing so well. So we're glad to have this record, and I hope many more to come as well. 근데 진짜 이런 의미 있는 기록을 이런 막강한 무패 행진을 달리던 게다가 거의 주전 다 나온 맨시티를 상대로 기록을 했다는 게 이 두 선수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리뉴 감독이 옳았어요. 이 두 명한테 공격 맡기고 수비 강화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자,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탑4의 말석 4위 자리 맨유하고는 승점 4점 차로 좁혀졌고요. 맨유보다 경기 숫자가 아직 2경기가 적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6위 아스널하고는 경기 수 같은 상황에서 승점 3점이 뒤져 있고요. 자, 토트넘은 주중 번니전 또 잡혀 있습니다. 번니가 지금 리그 19위로 최하위권이긴 합니다만 어제 9위 브라이턴을 무려 3대0으로 잡았거든요. 새로 영입한 베로우스트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팀이고 무엇보다 수비가 좋아요. 이게 시즌 2승째였거든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번니가 이번 시즌 이게 22번째 치른 경기였는데 토트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점이 토트넘보다 적어요. 결코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상대고 아무튼 경기 종료 10분 남겨놓고 미리 빼준 콘테 감독의 의중을 감안하면 대체 없는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번니전 선발로 나올 예정이고요. 이 경기 역시 입중계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현지 반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볼빠